나의 첫 젠더 수업, 우리 수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분홍색과 파란색이 이제 각각 여자와 남자를 뜻한다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유치원생 때는 이제 여자는 핑크 크레파스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남자는 파란색 크레파스로 그리던 것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시해주세요. 저도 이런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남자는 파란색으로 그려졌고 여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자는 파란색 좋아하고 여자는 핑크색을 좋아한다는 걸로 생각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저도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꼭 그럴 필요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남성, 여성으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구별이 너무 심했구나? 뭐, 이런 생각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결혼을 한다면 이제 가사노동을 아내와 같이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맞벌이를 하거나 아이를 혼자서 돌봐준다면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혼자 일하고 같이 가사노동을 하는 건 이제 약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시 해주세요. 저 질문 못 들어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까요? 만약 결혼을 한다면 가사노동을 아내와 같이 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어, 만약 저도 둘 다 맞벌이를 하고 만약 아내는 직장을 다니지 아니 저는 아내랑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이미 현실인데, 저는 사실은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을 엄청 먹습니다. 근데 제 주장은, 저도 일이 많고 집사람도 일이 많으니, 그 일을 해줄 사람에게 맡기자. 뭐, 가사도우미가 와서, 뭐, 월급을 주고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자. 뭐, 아니면, 뭐, 뭐야, 청소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외식 같은 거 좀 자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줄이자라는 쪽의 주장인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 그럴 수 없다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내가 거의 대부분 집안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집안일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은 있으나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뭐 다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를 집안일에 두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아주 소소하지만,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그 안 해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승훈이가 말했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이 이야기를 내가 이해한 바로는 승훈이는 맞벌이면 같이 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만약 승훈이가 외벌이고 혼자 벌고 여자가 만약 전업주부라면 승훈이가 집안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걸로 쌤이 이해를 했거든? 맞아? 네. 그러면 그 맞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에 따라 달라진다. 승훈이는 맞벌이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혼자서 이제, 만약 아기가 있으면 그걸 돌봐준다고 하면, 그 무슨 말이야? 아기가 있어 돌봐준다면 무슨 말이야? 만약에 혼자서 회사를 가더라도 이제 어, 아기를 혼자서 또 돌봐주면은 이제 해줄 아기 의향이 있지 않나. 아기를 혼자 돌봐주는 게, 그 아기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뭐야, 승훈이가 집안일을 할 용의가 있다는 거야? 네, 아기가 없을 때는 아니고, 네. 준원이는 맞벌이든 아니든 여자가 전업주부를 하고, 또 준원이가 혼자 외벌이를 하더라도, 회사 끝나고 돌아와서는 집안일을 같이 하겠다? 만약 응, 만약 맞벌이 하면은 응, 먼저 온 사람이 응, 이제 집안일 밀린 거 응, 하기?
그래, 그래. 그거는 뭐 다 동의하는 것 같아, 승훈이도. 맞벌이일 경우에는. 근데 맞벌이 아닐 경우에, 외벌이일 경우에, 준원이가 혼자 회사를 다녀. 와이프, 아내는 전업주부야. 집에 있어.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응, 만약 다 할 수 있다면 아내가 응, 하고 못할 것 같으면 응.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할 것 같아요. 아, 집안일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고? 어, 근데 그냥 뭐 어차피 적당히 나눠서 네가 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뭐라고? 그냥 적당히 나눠서 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아이가 없어도 그러면 예. 준원이는 쉽게 말해서 집안일 플러스 회사일. 여자는 집안일? 만약 그러면 어. 이제 좀 어렵고 약간 좀 복잡한 거는 아내가 하고 쉬운 건 제가. 어쨌든 집안일 그러니까 집안일 일부와 회사일 준원이는 아내는 집안일 뭐 다수를 한다. 예. 어. 수은이 네. 준원이하고 같은 거야 아니면 준원이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야? 음,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다. 네. 왜? 그 전통적으로는 남자가 바깥일을 하고 집안일이나 육아는 여자가 전담을 했잖아, 우리 사회는.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 집안일을 거의 안 했거든, 전통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네. 역할 분담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승훈이나 준원이는 남자가 바깥일 외에 플러스 집안일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잖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고. 승훈이. 저는 이제 응. 약간, 음, 이제, 남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이제 일하니까 그런 것도 약간 고려를 해볼, 여자만 일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자는 지금 회사 일을 안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그래요? 어, 여자가 회사 그럼, 일을 안 하고 여자가 집안일만 하는 건데 준원이는 여자가 집안일만 하더라도 일부 일은 준원이가 와서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 수은이가 그럴 수 있다. 그거에 동의한다는 거 아니었어? 근데 전통적으로는 뭐야? 남자들이 바깥일만 하고 집안일을 안 했다고 전통적으로는. 그동안은. 네. 어.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는 얘기. 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얘기지. 선생님 질문은. 음, 준원이는 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남자가 회사 일 플러스 집안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 회사 일을 또 그렇게 만약 평범한 회사 하면 그냥 응, 컴퓨터만 두드리면 되는 거라 응, 여기 힘든 것도 아니니까 좀 쉬운 일은 제가 좀 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응. 그러면 준원이의 생각은 그 집안일이 여자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전제하는 거야? 만약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좋은데 응, 너무 많거나 좀 간단한 거는 될 것 같아요. 응. 수근이가 생각하기는. 저도 이제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저도 네, 약간 간단한 거 정도는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긴. 응.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들이 1번 도와준다라는 표현을 써, 수근이가. 준호이가 썼나 모르겠는데 도와준다라는 표현에서 이 표현이 잘못됐다고 보통 주장을. 왜 도와준다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할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이제 약간 여자가 다 도맡아 하는 건데 음, 선심 쓰듯이 말해서 음, 아니 도맡아 하는 거라고 말해서 음. 그 도와준다가 아니라 그냥 무한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야? 하다? 함께한다. 그래서 지금 승훈이가 잘 얘기했는데 도와준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남자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집안일은. 근데 도와준다가 아니라 함께한다는 것은 남자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안일을 어,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즉
우리가 집안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결국은 의식주잖아. 옷 입고, 먹고, 잠자고, 뭐 이런 일들인데, 이런 일은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먹을 것, 뭐 자기가 잠자리에 들 것, 자기 살 집,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뭐 자기 입으로 뭐 세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일이다.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것들은 도와준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고 같이 사니까 함께 하는 거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준다는 것과 함께 한다는 말의 차이라는 부분들이 인식의 차이,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왜 도와준다 이런 말이 나왔냐? 전통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뭐라고 생각한 거라고? 여자가 하는 거? 역할 분담. 아, 역할 분담이라는 거야. 즉, 가족이 이루어 살려면 집안일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둘 다 집안일만 하면 살 수 있어? 아니요. 또 뭐도 해야 돼? 경제 활동을 해야 돼, 경제 활동. 경제 활동 쉬운 말로 하면 뭐? 음, 어? 뭐 하는 일? 회사 뭐, 가기? 돈 버는 일. 뭐 회사에서 돈 버는 일. 경제 활동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 수렵사회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집안일 하면 남자들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수렵, 사냥을 하거나 그래서 먹을 거를 구해오는 게 남자들이었던 그런 일들이었고 여자들이 이제 집안일을 하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얘기.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성 역할을 뭐 했다는 거? 보정했다. 안정적. 성 역할을 보정했다는 거. 그 부분에서 이제 요즘의 경향은 성 역할을 고정하지 말고 성 역할이 뭐 할 수 있다? 군대? 선택할 수 있다. 즉,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경제활동 돈 버는 일.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렇게 단정지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즘에는 집안일을 누가 할 수 있는 거고, 남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제활동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여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여자와 남자의 그 성 역할을 고정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 그 성 역할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뭐 하면 된다? 선택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됐니? 네.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성 역할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전통적인 그 성 역할이 고정된 것이 더 낫다라고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성 역할의 선택에서 이제 선택지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른바 뭐 무슨 가정? 어떤 거죠? 맞벌이 가정. 자,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보면 역할 선택이라는 부분에서 둘이 같이 저기를 하는 거잖아. 바깥일도 둘이 같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집안일도 뭐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지. 즉 맞벌이 가정은 바깥일도 뭐 하게? 함께. 집안일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문제가 된 거야? 바깥일은 누가 하고 함께 하는데 집안일은 또 누가 해? 여자가 하게 돼. 그럼 여자는 어떤 문제가 생겨? 집안에만 있어요. 집안일만 했었는데 거기다 플러스 뭐까지? 바깥일까지 함께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것들이 이제 이른바 뭐? 슈퍼우먼 콤플렉스. 들어봤어? 슈퍼우먼 콤플렉스 들어봤어? 아니요. 준원이는 못 들어봤어. 슈퍼우먼 알아? 슈퍼우먼 알아 몰라? 자, 퍼, 슈퍼우먼은 슈퍼맨하고 비슷한 거지. 슈퍼맨이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 것처럼 슈퍼우먼 컴플렉스라는 것들은 바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자기가. 바깥일 집안일 모두를 다 잘해야 된다. 라고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아주 이렇게 뭐야, 소진되는, 힘들어서, 힘든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뭐하는 케이스? 안 좋은 케이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선생님 아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집안일, 바깥일 다 하면서 슈퍼맨 컴플렉스에 시달려가지고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야, 지금. 사실은. 자, 근데 이제, 아, 요게 이제 그 맞벌이 관계에서 과도기적으로 나타난 그런 문제였어. 요 부분이.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보여져. 남자가 뭐도 하고, 바깥일도 하고, 플러스 뭐까지 하더라? 집안일도 하더라. 그리고 여자가 뭐 집안일을 하더라.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야. 아까 이제 준호이가 선택했던, 승리가 선택했던 것들이 이런 거야.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집안일에 대해서 이제 승훈이가 이제 그 뭐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이 여자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이 여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준호이. 준호나? 아, 저요? 어. 편안해 보인다? 이 여자 일을 보면, 어, 세상 되게 편하게 산다라고 생각. 어? 자, 사실은 이걸 여자 3이라고 해야 되겠다. 여자 2, 집안일 전다. 남편이, 남편은 바깥일 나고 집안일 전다. 여자 1의 입장에서는 여자 2도 사실은 좀 편하다고 생각해. 이게 전업주부야. 근데 여기 여자 3 같은 경우에 집안일에 뭐야? 뭐, 일부인지 대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집안일 대부분. 대부분이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 여기는 집안일 전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자 1, 2가 봤을 때 여자 3이 되게 편하게 산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 여자 1과 여자 2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할머니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여자 3이 요즘 현대 여자야. 그래서 이 여자 1과 여자 2의 아들이 바로 이 남자야. 그러니까 이 여자 1은 여자 2들은 여자이면서 동시에 뭐이기도 하냐면 엄마이기도 하다는 거야. 엄마. 근데 엄마가 봤을 때 자신의 뭐? 이 남자는 뭐가 되는 거야? 어, 엄마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이지. 네. 자신의 아들이 나와서 바깥에 회사 열심히 다니고 와서 뭐까지 하는 거야? 집안일까지 집안일? 하는 거야. 근데 이 여자 3은 여자 1, 2가 봤을 때는 며느리야, 며느리. 며느리는 집에서 집안일만 하더란데 집안일 일부만 하더란데 그럼 자기들에 비해서 일을 너무 뭐하게 한다? 편하게 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갈등들. 어?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들.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시각들을 갖고 있기도 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쌤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그 5, 60대 엄마들 중에서, 어? 요즘 20, 30대 젊은 남자들이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몹시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바깥에 나와서 고생해서 돈도 벌어다 주고, 게다가 집에 와서 뭐까지 한다? 집안일까지 한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정말 불쌍하다. 안 됐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어, 과거에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있었어. 과거 아니라 현재도 좀 마찬가지로. 이 현재 여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결혼해서 집안일 하기가 너무 싫다는 거야. 자기가 딸로 살 때는 집안일 같은 거 안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도 결혼하기를 꺼려하고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회사도 다녀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를 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결혼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원이나 승훈이가 뭐라고 해야 돼? 반론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준원이랑 승훈이가 아까 그 집안일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으로서 아까 지금 쌤이 앞에 소개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한다면 여러분 입장을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승훈이. 음, 뭐에 대해서 반론? 응? 아까 요즘 남자들 불쌍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요즘 남자들 바깥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너무 불쌍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시각에 대해서 인정을 해? 아니면 그건 불쌍한 게 아니다. 그건 다른 거다. 수훈이나 준원이는 어쨌든 스스로 집안일을 같이 할 일정 부분 같이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그럼 너네가 불쌍한 사람인 거냐? 많이, 근데 그렇게 혼자서 다 하는 거 아니면 좀 불쌍하지는 않다고. 음. 그러니까 왜 불쌍한 게 아니냐고.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해보라고. 이제 약간 배려를 해줄 수도 있고, 음. 또 이제 무조건 혼자서 이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해주는 거는 이제 약간 봐줄 수 있지 않나. 음. 준원이는. 어, 뭐냐, 여자도 이렇게 집안일 같이 한다면은 음. 사이가 좀 더 돈독해질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들이 또 가능해진 이유가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의 남자들에 비해서 현대의 남자들이 집안일을 하는 게 가능해진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가 있을까? 과거의 남자와 현대의 남자는 뭐가 다르길래? 준혼이 승훈이하고 준혼이 할아버지, 승훈이 할아버지하고 뭐가 다르길래 너희들 할아버지는 거의 집안일 아마 안 하셨을 거거든? 젊은 시절에?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너희들은 이미 집안일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뭐가 달라졌을까? 음, 어, 자, 요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은 성평등 의식이 그 이말 성교육, 성평등 교육 이런 거를 과거에는 그걸 받지 못했지. 과거에는 오히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문화였었다는 얘기. 남자가 집안일 하면은 막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덜 떨어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얘기. 문화 자체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 성평등 교육을 받고 자랐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렸을 때부터 뭐 집안일 남자라고 집안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집안일에 함께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큰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남자들이 바깥 일 하는데도 너무 힘이 많이 너무 힘이 많이 들었어.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지금은 주 5일제잖아 대부분이. 근데 옛날에는 6일도 일을 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뭐 주 44시간 근무해가지고 6시 정도 되면 퇴근하는데 옛날엔 야근을 거의 밥 먹듯이 한다고 했는데 7, 8시, 뭐 9시, 10시까지 일을 하고 남자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던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바깥에서 지쳐 있는 거야. 집에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고. 그러니 그 사람이 집안일을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바깥일에 대한 노동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 거야. 노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지. 준원이 쌤의 이해가? 네. 그래서 성평등한 삶이 이루어지려면 남성이 집안일에 참여하려면 사실은
남자들의 어떤 그런 결심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깥 일을 좀 뭐 하는 거야? 적게 한다. 또 줄이는 거야, 줄이는 거. 그래야 집안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제 준호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뭐 바깥에 일이 뭐 컴퓨터로 뭐 이렇게 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서 집안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것도 중요한 구조적인 요인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들이지. 그리고 이제 준호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배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분들.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식주에 관한 부분들은 자기가 일정 정도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옛날에는 엄마에게 전담을 시켰는데 그 자녀가 엄마의 자녀만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육아들도 엄마에게 전담시킨 것들이 아니라 아빠도 함께 참여해서 육아를 하는 것들이 더 당연한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인식들이 널리 퍼져가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 요인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요인을 얘기하자면 승훈이나 준훈이처럼 집안일을 함께 할 생각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가. 장가 갈 기회 자체가 없어. 즉 승훈이나 준훈이가 혼자 살 생각이 아니라면 결혼을 할 생각이라면 그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상대방 여자가 집안일 안 하는 남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결혼을 할 거면 집안일 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야. 과거에는 남자가 집안일 한다 안 한다 그것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식이라던가 상황 자체가 이렇게 바뀐 그런 측면들도 또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얘기를 길게 좀 했네. 자, 다음 준호님. 아, 어, 여러분은 왜 그 작가님이 책의 제목을 나의 첫 젠더 수업이라 지었을 것 같나요? 일단 제 생각은, 김고현주 작가님이, 성교육을 아직 못 받았고, 못 받은 친구들을 위해, 나의 첫 젠더 수업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성훈 씨 해주세요. 음,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성별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이 책 자체가 이제 뭐 중학생 뭐 이런 고등학생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아무도 이제 뭐 젠더에 대한 성평등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제목을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은 장래희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루고 싶은 꿈이나 또는 장래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는 좀 애매한데,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서 여행가가 되고 싶습니다. 성훈 씨 해주세요. 음,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돈도 좀 잘 벌고 이제 약간 편한 걸 하기 위해서 약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직 좀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저는 장래 희망 같은 거 일단 뭐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잘 정리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책을 내고를 썼는데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삶들을 좀 더 살아보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오래 옛날부터의 소망이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로서 그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쪽의 삶의 비중을 좀 높이는 것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책 제목이 나의 첫 젠더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젠더가 뭐야? 중원이? 성? 어? 성별 성? 그런, 어, 성별 그런 거. 성별. 근데 그, 사실은 성을 뜻하는 영어는 또 따로 있잖아. 영어 단어는. 원래 우리가 성별할 때 뭐라고 해? 영어로. 그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 할 때. 영어로 뭐? 염색체? 아, 염색체라고. 영어로 성을 뭐라고 그러냐고.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을. 음, 어? 젠더 아니에요? 젠더? 네. 젠더라고 하지 않지 않나? 섹스라고 하죠, 섹스. 그래요? SEX. 음, 그래갖고 그 무슨 표 같은 데 보면 SEX 해갖고 이제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그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그 신체적인 그런 성을 구별할 때는 섹스를 해요, 섹스. SEX. 그 뭐 섹스가 이제 뭐야 동사로 말할 때는 뭐 성행위를 한다 뭐 이런 거지만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서는 그냥 남성, 여성, 성별을 말할 때는 섹스를 말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젠더는 그 섹스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지. 그 섹스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 신체적으로 타고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것들을 얘기한다면 젠더는 다른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육조 젠더는 뭐래? 음, 이쪽이요? 육조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성이요.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성. 자, 아까 섹스는 타고난 성, 신체적으로 타고난 성을 말해요. 근데 젠더는 뭐라는 거야? 사회적으로 타고난 성.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야?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성이라는 게 무슨 뜻 같아? 음, 남자는 파란색을 좋아하고 여자는 핑크색 좋아하고 음, 이런 거. 또 승훈이 어떻게 이해했어? 저도 이제 약간 선생님가 말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요? 남자는 이제 뭐 약간 파란색 그런 약간 그런 건요? 음, 자, 젠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 문화적, 심리학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성이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회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성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부분들. 그래서 신체적인 성 같은 경우는 태어나길 남자, 여자로 이렇게 태어나잖아. 근데 혹시 트랜스젠더라는 말 들어봤어? 음, 트랜스젠더가 뭐야? 성별을 바꾸는 수술. 어, 음,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기는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그 성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는 여성이라고 생각, 몸은 여성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는 건데, 미안해, 잠깐만.
미안합니다. 자, 어, 그래서 젠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바뀔 수 있다는 거야. 타고난 신체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회적성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젠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까 그 신체적인 어떤 그런 성이라는 부분들과 사회 문화적 의미로서의 젠더의 문제들을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는 그래서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가는 성이다라는 그 젠더의 의미를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승훈이 얘기했나? 그 분홍색하고 파란색 이야기. 남자는 파란색이고 여자는 분홍색이고 라고 하는 것들도 이 책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 문화적으로 그렇게 강요된 것일 뿐, 정해진 것일 뿐, 그것이 애당초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성,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젠더? 젠더요. 이걸 보고 젠더라고 한다. 어.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박을 하지. 오히려 몇백 년 전에는 남자들이 오히려 분홍색을 더 좋아했고 여자들이 파란색을 입는 경우들도 그런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니 파란색이 남자의 색이고 분홍색이 여자의 색이라고 단정 짓고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 라는 게 이제 이 책 저자의 주장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바지를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음, 어? 근데 그것도 네. 혹시 뭐라는 거야? 그냥 음, 지금 현재 우리들의 또 다른 그냥 고정관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쌤이 어디 미얀마인가 라오스 미얀마일 거야 미얀마. 미얀마에 가면 남자들이 지금도 치마를 입어. 미얀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 또 여러분들 그 스코틀랜드인가 그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요즘 똑같이 뭐 한다는 거야? 치마 입는다는 거야. 또 여러분들이 중국 영화 봤는데 그 중국 영화 홍콩 강시 혹시 알아? 강시? 귀신 강시 음, 알아? 음, 아니, 네. 중국 사람도 옷 보면 남자들도 뭘 입어? 이렇게 통으로 된 원피스 같은 옷 입는 거 알아? 음, 바지 입지 않고 원피스 같은 옷 입는단 말이야. 중국 사람들 과거에. 그런 걸 보면은 남자라고 해서 꼭 바지 입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또 여자 같은 경우에 고려시대 때 여자들이 말타기 같은 거 할 때 치마 입었어? 음, 어? 음, 그런 거 보면은 바지 입은 남자들도 바지 입은 여자들도 꽤 나온다는 얘기. 그런 점에서 뭐 여자는 치마고 남자는 바지로 이런 것들이 그냥 어느 시기에 정해진 어떤 그런 현상일 뿐이지 애당초 정해진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로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준호니? 어, 그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응, 맞는 것 같다 생각해. 응. 수근이. 음, 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응. 그러면 남자 여자를 구분짓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뭐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자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 책 저자의 주장이거든. 뭐 남자가 여자가 뭐 파란색하고 남자가 빨간색하고 그런 주장도 아니야. 남자가 빨간색을 선택하든 파란색을 선택하든 여자가 무슨 색을 선택하든 그냥 그건 개개인에게 맡기자는 게 이 책 저자의 주장인 거야. 그거에 동의해?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혹시 반론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남자들은 파란색, 여자들은 빨간색으로 정해진 것이 나쁘기만 할까? 그게 좋은 점은 없을까? 음, 어,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걸까? 그대로 살면 안 될까? 충분히 음, 어떻게 생각해? 저요? 음, 승훈이.
그냥 살아도 되지 않나요?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이런 식으로? 네. 왜 이 책의 저자는 굳이 그런 것들을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변화를 시도하잖아. 원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은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누가 원하고 누가 원하지 않는 거야. 그거를 입는 사람이요. 근데 이제 지금 승훈이 말은 원하는 사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는 거거든. 근데 전통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분홍색.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 문화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온 거잖아. 그런 문화가 생겨나고 그런 문화가 유지된 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제기 지금 쌤이 하고 있는 거라고, 수능이한테, 준원이한테. 준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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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어, 저, 작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응. 가끔은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이 필요할 때도 있다 생각해. 그러니까 그 필요할 때 언제냐고, 그러지. 아까 말했던 대로 화장실 같은데, 응, 이렇게 딱딱하면 한눈에 알아보기도 쉬우니까. 응. 그렇지. 준원이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편리성 뭐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야. 어? 그래서 남자는 뭐 여자는 뭐 이렇게 딱 나누는 게, 뭐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 때나 이런 때도, 좀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다 개별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만들다 보면 너무 이렇게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렇게 단순화시킨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게 남성들이 권력을 쥐고 있어가지고 남성들 마음대로 막 결정을 해버린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소수의라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줘야 되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선택할 권리를 다수가 그냥 뭐 한다는 거야? 없애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소수의 어떤 그 선택 권리를 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더 과거보다 발달하면서 그런 소수의 어떤 그런 의견들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여건. 자, 쉽게 말하면 이거지. 승훈이하고 준원이하고 음식점에 갔어. 그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승훈이가 난 짜장면 먹을래요. 뭐 준원이는 짬뽕 먹을래요. 쌤은 간짜장 먹을래요. 이러면 뭐라고 그래? 과거에는 그렇게 따로따로 시키면 음식 나오는 음,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겠지? 음,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래, 그냥. 짜장면은 짜장면, 짬뽕은 짬뽕으로 통일하라고 해. 그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짜장면, 간짜장, 짬뽕, 그렇게 주문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짜장 셋 주문하는 게 편할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화장실? 짜장 셋이 편하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들이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야? 비용이 적게 들고 빨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짜장 하나, 짬뽕 하나, 간장 하나를 따로 그 주방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거고, 그 비용이 좀 올라가면 우리가 그 비용을 낼 자세가 돼 있는 거고, 또 좀 늦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빨리 안 먹고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먹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그런 사회 구조적인 그런 요건이 갖춰진 거라고. 그러니까 각자의 개성을 중요시 여겨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럴 빨리 먹고 가서 일해야 돼. 돈도 최대한 아껴야 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짜장 짬뽕 탕수육 뭐 짜장 짬뽕 뭐야 그 뭐라 뭐 시켜 간짜장 이걸 따로따로 못 시키는 거였어. 지금 쌤이 뭘 설명하려는지 승훈아 이해가 가? 네. 그 사회의 어떤 그런 변화가 되면서 이 그 사람들의 개성을 존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승훈이는 매운 거 잘 못 먹는데도 짬뽕 셋 시켜버리면 그냥 짬뽕 매운 걸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야,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저 매운 거 못 먹어요. 라고 하면서 승훈이 어떤 그런 걸 고려줘서, 그럼 너, 승훈이 너는 짬뽕 시키지 말고, 뭐 짜장면 시켜. 뭐 이런 식으로 각자 그
개인의 어떤 그 의사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파란색 장난감 주고 여자는 분홍색 장난감 주고 그 둘만 만들어낸 게 만들어낸 사람이 편하다는 거였어.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각 개인의 어떤 그런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것들을 따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 거고 그 비용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된 거죠. 하지만 아까 준호이가 말한 대로 남자 화장실은 파란색, 여자 화장실은 빨간색 그러면 한눈에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효율적이잖아요. 이런 걸 여전히 추구한다라면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안에 소수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권리가 희생돼 버리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원이가 또 얘기했던 것들이 장래희망에 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 책에 보면 장래희망 얘기가 이 책에 나의 첫 전도 수업에 왜 나오는 거야? 음, 직업에는 음, 이제 남녀 차별이 없다는 걸 말하려고. 그렇지. 과거에는 남자들이 원하는 직업, 여학생들이 원하는 직업, 이런 식으로 성별에 따라서 그런 직업들도 정해져 있었다라는 얘기. 하지만 그런 남자와 여자의 어떤 직업군의 경계를 끊임없이 허물어뜨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127쪽 여전히 그런데 드라마라든가 교과서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뭐 남자는 의사로 나오고 여자는 간호사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남자는 사장으로 나오고 여자는 비서로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 성 역할이 고정돼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변화가 나오는 거지. 여자 사장님의 남자 비서 또 나오는 거고 여자 간호사의 여자 의사의 남자 간호사도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자꾸 이게 변화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8쪽. 자, 제목이 뭐야? 4차 산업혁명이 뭐길래? 승훈이. 왜 이 책에서 나의 첫 젠더 수업에서 그 직업 얘기하다가 4차 산업혁명이 왜 나올까? 이 얘기가. 음, 4차 산업혁명이 기계가 인간의 유치행 노동을 대체했다면 이제 기계가 인간의 지적 능력까지 대체해가지고 음. 자, 129쪽. 마지막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시대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여자의 일, 남자의 일을 나누는 것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즉, 그동안은 남자일, 여자일 나왔는데, 이제는 로봇이, AI가 직업들을 4차 산업혁명을 해서 많은 일들을 대체하잖아. 그러니까 뭐 이걸 남자이다 여자이다 따지는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과거에는 남자들이 사실은 근육질이어서 힘이 센 게 일반적으로 사실이야, 거짓이야? 사실이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더 힘이 많이 들어간 이런 일을 남자들이 또 많이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는 포크레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아주 힘센 남자가 꼭 해야 돼? 포크레인 조종을? 음, 아니요? 아니잖아. 포크레인 조종은 오히려 그것들을 잘 섬세하게 잘할 사람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뭐 흙을 파고 바위를 깨고 막 이런 일은 험한 일이기 때문에 남자가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포크레인이라는 그런 기계를 작동함으로써 그 험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일이 남자의 일이 될 필요는 없게 되었다라는 거야. 전쟁도 옛날에는 주로 남자들이 막 남자 군인들이 뛰어가면서 막 전쟁을 했잖아. 총을 쏘고. 근데 요즘에는 뭐 사이버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튼 꾹꾹 눌러갖고 미사일 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걸 남자가 해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그래서 남성의 영역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물론 여자 부분도 마찬가지겠지. 그 부분들이 어쨌든 이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통적인 그 남녀의 어떤 그런 역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130쪽에 제목이 뭐야? 일은 집안에도 많아? 일은 집안에도 많아여서 이른바 가사노동. 아까 우리가 집안일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가사노동을 남자도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서 가사노동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자 131쪽에 가사노동은 그 종류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사노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준원이나 승우 남자가 집안 바깥 여자가 가사일 집안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뭐 그 바뀔 수도 있지만 가사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서 아홉째 줄 사회학적 인종론은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몇 쪽? 131쪽 밑에서 아홉째 줄 사회학적 인종론 사회학적 인종론은 가사노동에는 고된 육체노동뿐 아니라 활동과 집안 대소사 챙기기, 육아처럼 다양한 종류의 관리 및 경영 능력이 필요한 일이 많다고 분석했어요. 그중에는 무거운 책임 따르는 일도 많지요. 가사노동의 또 다른 특징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오히려 더 바빠지기도 하지요. 그렇지. 여기 지금 보니까 가사노동이 종류도 많은데다 플러스 가사노동은 365일 쉬는 날 없이 계속된다는 거야. 승훈이 왜 가사노동은 365일 쉬는 날이 없어? 먹고 자고 싸고 하니까. 그거는 먹고 뭐 그렇지 자고 싸고 하는 일은 365일 계속되는 그런 일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노동은 쉼 없이 계속된다는 거야. 바깥 일은 아까 말했듯이 주 40시간, 어? 주 44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주 5일제 근무가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일과 쉬는 게 구별이 되잖아. 근데 가슴동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슴동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그 내용을 찾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33쪽 제목이 뭐야?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한다고? 요런 제목이 붙은 이유는 뭐야? 승훈이. 음, 이제 약간, 빨래를 이제 다 세탁기가 해준다고 이제 약간 생색 부리는 사람들을 그렇지. 그러니까 위해서 여자의 약간, 집안일이 뭐였다? 확 줄어들었을 거다. 빨래 세탁기가 다 해주지 않냐. 뭐야, 밥은 전기밥솥 다 해주고. 그러니까 여자가 집안에서 할 일이 별로 뭐하다? 없다. 그러니까 일이 많다는 거는 그 거짓 아니냐?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는 134쪽의 두 번째 문단.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읽어? 승훈이. 어쨌든 세탁기가 없던 시절보다는 나아진 것 아니냐고요? 연구에 따르면 가전제품을 발명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사회학자 윤정로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각자가 가진 옷가지가 점점 늘어나고 세탁 기술이 크게 발전한 데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청결과 오매무새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훨씬 자주 빨래를 하고 다림질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손쉬운 조리기구가 발전하고 슈퍼마켓이 확산되면서 몇 개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가짓수가 늘어나고 조리 기법이 더 복잡해졌고요. 스팀 청소기를 쓰는 가정에서는 청소하는 횟수가 증가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없던 쇼핑, 운전, 공감 처리, 은행 업무 같은 새로운 가사 노동이 계속 출현하고 있지요. 이상적인 아내와 엄마에게 요구되는 가사 노동의 질적 수준이 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이제 반박하고 있는 거지. 즉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한다고요. 즉 가전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여자의 집안일의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준원이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 거야? 이 책에서는? 어, 빨래를 하기 위해서도 음, 빨래도 막
하고 응. 이제 놀고 하는데 또 다른 노동이 들어간다. 또 승훈이 뭐라고 한다고 했어 그 외에. 음, 이제 약간 쉬워졌다고 했으면 옛날에는 그래도 여자들이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안 다져도 된다 이런 느낌. 응? 자, 여기서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반박하고 있는 것들이 옛날에 그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1년 내내 입었다는 거야. 그리고 옷도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갈아입 거라 뭐 이랬다는 거야. 세탁을 할 수가. 근데 지금은 매일매일 속옷 갈아입고 옷도 막 2, 3일에 한 번씩 갈아입고 그러다 보니까 빨래 양이 그만큼 뭐해?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세탁기가 있어도 빨래를 더 자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이 줄어든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 책에 있어서 왜 집안일을 함께 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 근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 지금 쭉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5쪽 제목이 뭐야? 여자도 아내가 필요해? 이건 무슨 말일까? 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결국은 138쪽에 138쪽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남성 CEO, CEO는 사장님이야. 읽어 준원이 138쪽. 남성 CEO 30명 중 28명이 자녀가 있었고 이들의 아내는 모두 전업주부였어요. 분명 여성 CEO 30명 중 남편이 전업주부인 경우는 겨우 2명에 불과했지요. 그리고 여성 CEO 중 3분의 1은 자녀를 갖지 않기를 결심했거나 일하다 보니 아이를 갖지 못했고 자녀가 있는 여성 CEO는 모두 자신이 주 양육자였어요. 즉 여성들에게는 고위직이 되는 것을 도와줄 안내가 없었어요. 왜 더 많은 여성이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지요. 자, 이 얘기 뭐냐? 남성이 성공하는데 아내가 뒷받침을 잘해줬단 말이야. 근데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그러면 그 여성이 사회적 성공을 뒷받침해줄, 도와줄 아내 역할을 이제 남자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승훈이나 준원이는 혹시 뭐 그런 얘기를 우리 과거에 했었던 것 같은데 승훈이나 준원이가 전업주부가 되어서 승훈이나 준원이의 와이프 여자가 아내가 바깥일을 하고 바깥일 나가서 승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승훈이나 준원이가 아내로서 집안일을 함으로써 서포트해줄 그런 의사가 있어 아니면 그런 의사는 없어 준원이 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어 여자가 더 바깥일 더 잘하고 더 능력이 뛰어나다면 바깥일 네가 해 나는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 돌볼게 라고 그 할 의사가 있다 준원이는 만약 아내가 어, 에, 이 가정에 약간 생계를 응, 책임질 수 있을 정도 같은 그런 당연히 책임지겠지 응. 그걸 전제로 하는 거겠지 승훈이는 음,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 그런 점에서 이제 남자들도 이렇게 전업주부로서 여성을 이렇게 서포트함으로써 그 여성의 성공이 결국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성들이 그랬거든. 남편이 자식이 사회적으로 나가 성공하면 그게 곧 자기의 성공이라고 생각한 거야. 자기가 서포트 해주는 것들이. 근데 이제 이것들이 바뀌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0쪽 제목이
행복을 위한 세 가지.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자, 141쪽에 바로 앙드레 고르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일이란 첫 번째. 생년월동. 생계노동이 뭐야?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돈을 생계, 벌기 위해 할 수 없지 않은 행- 또 아, 돈 벌게 하는 일, 회사 나가서 돈 버는 일. 자, 두 번째가 가사노동이요. 가사노동은 뭐야?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돈을 벌 수 없는 노동. 가사노동, 집안일. 세 번째가 자유노동이요. 자유노동이 뭐야? 도, 돈을 벌지 못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노동. 돈 벌지 못해도 자기 하고 싶어 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한 삶,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생계노동, 돈 버는 일, 그 다음에 집안일, 그 다음에 자율노동,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41쪽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 승훈이 141쪽 둘째 줄 읽어봐. 141쪽이요. 둘째 줄. 이렇게. 이렇게 자신의 이식과 관련된 일은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고르가 던진 질문과 연결됩니다. 바로 아까 우리의 쌤이 됐어. 거기까지. 아까 쌤님이 고풀에서 자신의 의식주와 관계된 일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변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 끝으로 143쪽. 제목이 뭐야? 143쪽. 143쪽이요. 어, 행복을 위한 상상력 행복을 위한 기본. 행복의 상상이 뭐? 기본소득이요. 쌤 이거 왜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알겠어? 쌤이 기본소득 캠페인 하는 사람인데 이 책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그 뭐야 생계노동과 아까 뭐 가사노동과 자율노동이 조화를 이루려면 기본소득이 뒷받침되어야 그래야 이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야 찬성하는 그런 또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페인트라는 책입니다. 페인트. 소설책이요, 소설책. 다음 주에는 페인트 책 가지고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그래요. 음.